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양사 중에서도 수이, 콰이, 위엔 이 세 가지입니다. 중국어에는 양사가 있고요. 양사라는 것은 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 중에서도 명량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셀 때 쓰는데요. 수이는 나이를 셀 때 쓰고요. 콰이와 위에는 금액을 셀 때 씁니다. 자, 각각의 쓰임을 같이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숫자와 관련해서 적절한 수사를 붙였을 때 숫자 2를 가지고 연습을 살짝 할게요. 2살, 2세라고 하여 나이를 나타낼 때 숫자 2는요, 량을 사용하여 량수이라고 해야 합니다. 금액을 나타낼 때의 단위인 콰이와 위엔 앞에 역시 이위안이라고 할 경우 숫자 2는요, 량을 사용하셔서 량콰이, 량위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쓰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양사를 쓸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살 혹은 세라고 해석이 되고요. 나이를 세는 단위입니다. 문장을 읽고 같이 해석해 볼게요. 我妈妈40岁,我爸爸44岁. 우리 엄마는 40살, 40세이고요. 40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빠는 44세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이와 관련된 단위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수이를 쓰지 않고요. 나이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 거듭될수록 먹는 거기 때문에 년에 해당하는 니엔을 쓰시곤 하세요.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我姐姐14岁. 우리 언니, 우리 누나는 14살입니다. 나이 말할 때 我姐姐14年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我弟弟10岁. 내 남동생은 10살이에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岁라고 해야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금액을 나타내는 콰이와 위엔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땐 둘 다 위안이라고 해석을 하고 중국의 화폐 기본 단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회화책에서 이러한 기본 형식의 문장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텐데요. 多少钱? 얼마예요? 라는 거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금액을 대답을 해야 될 텐데요. 60위안이에요 라고 할 경우 60块 라고 하셔도 되고 60위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60块, 콰이는요 좀 더 구어체의 느낌이 나고요. 위엔은요 문어체의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위엔을 전혀 쓰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시장을 보다가 콰이를 써도 되고 위엔을 쓰기도 하는데 정식적인 어떤 공식의 문서에서는 콰이 쓰지 않고 위엔을 쓰기 때문에 위엔은 문어체다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에 치엔, 돈이라는 명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콰이 뒤에는 넣으실 수 있지만 위엔 뒤에는 넣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60块钱 가능한데요. 60위엔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콰이钱 가능하나 위엔钱이라는 말은 어떻다? 없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화폐 읽는 법을 연습해 볼게요. 점을 가지고 콰이의 단위, 그러니까 위안의 단위를 표시하는데요. 가장 큰 기본적인 단위 콰이를 쓰고요. 그 다음 소수점은 마오, 그 다음 소수점은 펀이에요. 마오와 펀은 구어체고요. 이때 마오는요. 콰이를 위엔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오는 지아오를 써서 문어체를 나타냅니다. 말할 때 역시 마오, 지아오 다 같이 쓰니 여러분들이 일상 회화를 하실 때는요. 전부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수점의 마지막 자리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칙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HSK와 같은 듣기 시험을 볼 때에 마지막 단위가 생략되어 있을 경우 이 규칙을 모르신다면 잘 들리지 않곤 하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를 연습해 볼게요. 2.5라는 것은 2块 5毛인데요. 마오가 마지막 자리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2块 5라고 하실 수 있어요. 2.5 위안입니다. 그럼 12.3 위안 한번 말해볼까요? 12위안이니까 12块이라고 하고요. 소수점 자리요. 싼 첫 번째 소수점이니까 마오 쓰시죠? 싼 마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오는요. 마지막 단위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12块 싼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결국에 12.3원이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어렵지 않으시죠? HSK와 같은 듣기 시험에서는요, 소수점 첫 번째인 마오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부터 우리 익숙해지자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양사 중에서도 꽁진 그리고 미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에는 다양한 양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량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셀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꽁진과 같은 무게를 세거나 그리고 미와 같이 거리, 길이를 셀 때 쓰는 것들도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먼저 꽁진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kg이라고 할 땐 1kg, 2kg 이렇게 합쳐진 수량이잖아요. 따라서 숫자 2는요. 량을 쓰셔서 2kg 량꽁진이라고 해요. 자,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은요. 꽁진의 찐에 해당하는 것만 남아있죠. 한 자리 낮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이라고 하고요. 그램으로서는 500g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근이라고 한다면 량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미는요. 미터요. 길이, 거리를 셀 때 쓰는 거예요. 미터, 미를 씁니다. 자, 2m 한번 해볼까요? 2는요, 숫자 량이에요. 그래서 량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근, 그리고 미터 모두 다 숫자 2는 뭐를 쓴다? 양의 개념에 량을 쓴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꽁진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이라는 뜻으로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타 15公斤과 같이 그는 15kg입니다 라고 말할 경우 공진, 킬로그램 단위 앞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我瘦了3公斤이라고 말이죠. 3公斤이라는 것은 3kg입니다. 그리고 show라는 것은 마르다, 살이 빠지다 라는 뜻으로 我瘦了라고 하면 나는 살이 빠졌어요 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얼마만큼 빠졌어요? 3kg만큼 빠졌어요 라고 하여 무게를 나타내는 3kg, 이 양의 개념은요. 살이 빠지다 라는 의미의 수러 show 뒤에 붙어 我瘦了3公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我又胖了3公斤이라고요. 이건 반대의 상황인데요. 나는 又胖了, 또 살이 쪘어요. 얼마만큼 살이 쪘어요? 3公斤, 3kg만큼 살이 쪘어요 라고 말해요. 살찐 수량입니다. 양의 개념이요. 수러 뒤에 써서요. 胖了3公斤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말로는 3kg 빠졌어요. 3kg 살쪘어요. 이와 같이 양의 개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툭 하고 양의 개념을 먼저 말하곤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양의 개념은 수러보다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찐이라는 개념이요.
찐이라는 이 개념은요, 근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말에도 근이란 개념이 있죠. 한 근, 두 근, 세 근 이런 의미요. 근이라는 것은 그램으로 따졌을 때는 500g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역시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일상회화에서는 아마도 회화책에서는 과일을 살 때의 대화 안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문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他买了一斤苹果. 그는 한 근의 사과를 샀습니다. 一斤苹果, 사과 한 근은 4块钱, 4위안입니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근만큼의 사과라고 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도 쓰고요. 샀습니다. 얼마만큼? 한 근만큼이라고 해서 이 무게의 양의 개념을 수러인 동사 사다, 마이 뒤에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양의 개념은 어디 쓴다? 수러 뒤에 쓴다. 자, 미터의 개념으로서 미라는 것의 쓰임도 살펴볼까요? 미터의 개념의 미는요, 길이를 세는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는 방법은 우리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에서는요, 두 가지 도량형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가령 1m 80cm, 1m 65cm와 같이 미터라는 도량형과 센티라는 도량형을 같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1m 80, 1.8m, 1m 65, 1.65m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므로 180cm라는 키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요, 1m 8이라고 하여 1m 2미 8 빠라고 하거나 165cm는요, 1m 65니까요. 1m 2미 65, 65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또 65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는요. 하나씩 읽어서 65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말과 읽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으로 복습할까요? 他个子1米8 타크즈 그의 키는 2m 1m 8입니다. 결국 180cm입니다. 워크즈 내 키는요 2m 52 1m 52 그러니까 152cm가 되겠죠? 1m 52입니다. 比较矮,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키는 얼마나 되시나요? 각자 자신의 키를 미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양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명량사입니다. 자, 명량사 조금 용어가 낯설죠?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용어 안에 쓰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명량사, 명사를 세는 단위예요. 명사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을 셀 때 씁니다. 수를 세야 하잖아요. 그러니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와 같이 덩어리 지어서 짝꿍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이처럼 명량사는 수사와 함께 쓰고요. 그리고 명사와 함께 또 연결해 줘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사과, 한 벌의 옷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중요해요. 명량사는 명사보다 앞에 씁니다. 우리말은 사실 어순이 좀 자유로워요. 한 벌의 옷도 되고 옷 한 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 개의 사과도 되고요. 사과 한 개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국어는요. 어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름 아닌 명량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써주는 것이죠. 해석을 할 때는 뭐뭐의와 같이 관형어의 역할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我吃了 나는 먹었어요. 一个苹果 한 개의 사과를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사들이 있고 그 양사들은 어떠한 명사와 같이 조합해서 결합해서 쓰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라는 양사인데요.
거라는 양사는요, 기본적으로 개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꼭 개라고만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에서는 특정 양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이 거로 표현을 합니다. 거는 특정한 양사를 가지지 않은 명사들에 두루두루두루 쓰이는 양사예요. 여기 예문에 있는 사과라는 사물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특정한 양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를 써주는 거예요. 한 개의 사과, 이거 빙과라고 말이죠. 자, 그럼 단수가 아닌 복수를 세는 양사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약간, 몇몇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시에라는 양사인데요. 조금, 몇몇이기 때문에 복수는 복수인데요. 특정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숫자 1을 붙여서 이 시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문 보시면 饭店里 호텔 안에 有 있습니다. 一些 몇몇의 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에를 해석을 할 때요. 조금, 약간보다는 몇몇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을 할 때도 그렇고 문장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몇몇의 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세요. 몇몇의가 붙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심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특정 양사를 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뻔인데요. 뻔이라는 이 양사는 권이라고 해석이 돼요. 우리말에도 있는 양사예요. 책 한 권이라고 할 때 쓰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세는 단위예요. 我买了 나는 샀습니다. 一本书 한 권의 책을. 자, 그럼 책 외에 책처럼 생긴 다른 사물 무엇과 또 함께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词典이에요. 词典 바로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사전도 책이에요. 앞뒤 표지가 있고요. 그 안에는요, 종이로 된 내용물이 채워져 있죠. 때문에 사전 한 권이라고 할 때 一本词典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짱이라는 양사인데요. 짱. 중국어 발음이 우리말의 뜻 발음과 비슷합니다. 장이에요. 종이 한 장? 맞아요. 그때의 장이에요. 중국어의 이 짱이라는 양사는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셀 때 쓰기도 하고요. 일부 가구를 셀 때 쓰기도 해요. 房间里 방 안에 有 있습니다. 一张桌子 하나의 테이블이 선생님 갑자기 테이블이라니요.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볼게요. 종이라는 것은 얇고 평평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테이블은 어떤가요? 다리 위에, 그쵸? 4개의 다리 위에 평평한 프레임이 얹혀져 있죠. 자, 그리고 가구 중에 침대는 어떤가요? 매트리스 아래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얇고 평평한 프레임 역시 놓여져 있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짱이라는 것이 얇고 넓적한 그러한 물건을 셀 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연결되지 않으세요? 테이블 하나, 一张桌子 침대 하나, 一张床이라고 해요. 종이로 된 거는요. 표, 티켓, 표랑 같이 一张표. 사진도 같이 쓸 수 있어요. 一张照片. 종이는 말할 것도 없죠. 一张纸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见이라는 양사예요. 뜻을 보실까요? 벌, 개라고 적혀져 있죠. 벌이란 양사는 우리도 낯익어요. 옷 한 벌이라고 할 때 씁니다. 옷을 셀 때도 쓸 수 있고 개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옷 외에 일이나 선물을 셀 때도 써요. 我要买 나는 사고자 해요. 사고 싶어요. 几件衣服 옷 몇 벌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옷 중에서는요. 윗도리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이지엔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의를 나타내는 천šan이라는 것은 셔츠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셔츠 한 벌, 이지엔, 천šan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찌엔이 상의와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옷 중에서 아랫돌이 있지요. 바지와 치마 같은 아랫돌이는 찌엔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만 기억해요? 찌엔만 기억을 하세요. 옷 한 벌, 2件 衣服. 셔츠 한 벌, 2件 衬衫.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칭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 용무를 나타냅니다. 일 하나, 2件事, 2件事情. 선물 하나, 2件礼物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한 개, 개인데요, 선생님. 개라고 해석이 되면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양사가 있다면 그 특정한 양사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하나는 어떻게 해요? 2件礼物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빼이라는 양사. 빼이는요, 잔, 컵을 나타내요. 그래서 잔이나 컵에 담길 수 있는 사물을 셀 때 쓰는데요. 我要一杯牛奶. 我要, 나는 원합니다. 一杯, 한 잔의 牛奶, 우유를 이럴 때 써요. 자, 그럼 이 우유가 잔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잔 외에 컵도 가능해요. 저는 한 컵의 우유를 원해요. 이렇게도 역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말은 잔과 컵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구분하는데 중국어는 똑같이 빼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1, 2급 단계,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 아셔야 되는 빼이와 결합되는 단어들, 여기 4가지요. 물 한 잔, 一杯水, 차 한 잔, 一杯茶, 커피 한 잔, 一杯咖啡, 그리고 우유 한 잔, 一杯牛奶. 이렇게 4가지 결합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찌아라는 양사예요. 선생님, 찌아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맞아요. 명사로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양사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 가게나 기업 등 이윤추구가 목적인 곳을 셀 때 쓴다 라고 해요. 이윤추구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윤추구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게, 상점, 아니면 슈퍼마켓 모두 돈을 버는 곳이죠. 그러한 곳들을 셀 때 바로 이 찌아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예문에는 샹디엔 나와 있어요. 샹디엔 무슨 뜻인가요? 상점, 가게라는 뜻이죠. 하나의 가게, 이자 샹디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가게라고 한다면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쯔어를 쓰셔서 这家商店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 가게는 真漂亮, 정말 예뻐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찌아와 조합을 이루는 그 결합 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3개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饭店, 호텔이요. 돈 버는 곳이죠. 商店, 상점이요. 돈 버는 곳이에요. 公司, 무슨 뜻이죠? 맞아요. 회사라는 뜻이죠. 회사도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텔 하나, 一家饭店, 가게 하나, 一家商店, 그리고 마지막 회사 하나, 一家公司.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특정한 그 양사 안 쓰고요. 그냥 하나, 둘, 그죠? 회사 하나, 상점 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요. 양사를 꼭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찌아 넣어서 써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할 어법 요소는 다름 아닌 양사 중에서도 몇 가지 명량사들입니다. 명량사라는 것은 명사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요. 때문에 보통 사물이나 사람을 쓸 때 쓰지요.
우리말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할 때 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명량사입니다. 자, 명량사는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수를 세는 숫자와 관련이 깊겠죠. 그리고 사과 한 개와 같이 명사와도 밀접하게 연결해서 써야 할 거예요. 자, 어순이 중요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어순을 헷갈려하는 이유는 우리말은 좀 자유롭게 쓰기 때문이에요. 한 권의 책도 되지만 책 한 권도 가능하죠. 한 개의 사과도 되지만 사과 한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말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습관을 들이시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여러 번 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가장 몸에 익숙하게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자, 같이 보실게요. 그럼 문장 안에서는 어떤 어순으로 쓰면 되는지. 명량사라는 것은 보통 수사와 함께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뭐의, 뭐뭐하는 이라고 보통 해석이 돼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이거 빙고라고 되어 있지요.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이거 한 개의 水果 사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양사는 어디 쓴다? 명사 앞에 쓴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어순을 머릿속에 딱 저장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양사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티아오라는 명량사가 있습니다. 티아오는 가늘고 기다란 사물을 셀 때 쓰는 단위예요. 我需要买 나는 사고자 합니다. 사려고 합니다. 살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一条裙子 하나의 치마를 셀 때 다름 아닌 티아오라는 양사를 쓰고 있지요. 이 양사는 가늘고 긴 것을 셀 때 쓴다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치마는 어떤가요? 옛날에 미니스커트는 없었어요. 길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생각에도 치마는 가늘고 긴 물건이다 라고 하여 티아오라는 양사를 쓰는 겁니다. 자, 옛날 의복 중에 아랫돌이 또 바지가 있죠. 바지도 옛날에 숏팬츠 없었어요. 가늘고 긴 것의 의미로 바지 한 벌, 一条裤子 치마 한 벌, 一条裙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늘고 긴 개념의 단어는요. 루도 있어요. 루는 길이라는 뜻으로 길 하나, 하나의 길이라고 할 경우 一条路라고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량사는요, 슈앙이에요. 슈앙, 쌍, 우리말도 발음이 비슷하지요. 쌍을 이루는 물건을 셀 때 쓰고요. 기초 단계에서, 초급 단계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이 쌍을 이루는 물건은요, 간단하게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신발을 세는 단위, 켤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椅子下 의자 아래에 有 있습니다. 几双鞋 몇 쌍의 신발이, 몇 켤레의 신발이. 신발 외에도 좌우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手라는 명사도 알아두세요. 手는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一双手라고 한다면 그렇죠. 손 좌우 쌍을 의미하니 양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청이라는 명량사는 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역시도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하네요. 건물의 층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你住在几层? 너는 住在 어디에 사니? 어디에 사니? 几层 몇 층에 사니? 와 같은 문장으로 초급 회화책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완이라는 명량사가 있지요. 완은요, 그릇, 공기를 셀 때 씁니다. 자, 주방에 있는 식기도구 생각해 보세요. 판판한 접시도 있지만 움푹 패인 그릇, 공기도 있지요. 그것이 바로 완이에요. 我要吃 나는 먹고자 합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2碗米饭 두 그릇의 공깃밥을, 두 그릇의 쌀밥을. 쌀밥 외에도 탕이란 명사도 기억하세요. 탕이라는 이 단어는 국, 찌개, 스프, 그리고 탕이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 한 그릇, 1碗 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종이라는 명량사, 종종, 종류를 나타내요. 뭐뭐뭐뭐 종류의, 몇 종류의 라든지 아니면 우리말로는 가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볼게요. 桌子上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几种, 몇 종류의, 몇 가지의 水果, 과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량이라는 명량사. 량이라는 명량사의 한자를 보시면 왼쪽에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이 양사는 차량을 세는 단위예요.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我有 나는 가지고 있어요. 两辆 두 대의 自行车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라는 것은 중국의 일상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죠. 자, 이 밖에도车, 자동차라든지 出租车, 택시라든지 公共汽车, 버스, 그리고 마지막 방금 했었던 自行车와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택시 한 대, 一辆出租车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只라는 명량사. 只라는 명량사는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을 셀 때 쓰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든 동물을 다 只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일부의 몇몇 동물을 셀 때에만 쓰고요. 특별한 양사를 가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지금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我有一只小狗和两只小猫. 我有 나는 가지고 있어요. 一只小狗 한 마리의 강아지 和 와 两只小猫 두 마리의 고양이를. 저는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아셔야 되는 동물은요,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셀 때는 공통적으로 只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운 명량사들 좀 종류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중국어는요, 우리말보다 양사를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양한 명량사를 지켜서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명량사들까지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양사 중에서도 동량사, 실량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동량사라는 것은 동작의 양을 세는 단위예요. 우리말에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할 때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량사는요, 보통 수사와 함께 동사 뒤에 씁니다.
그래서 동작의 양을 보충하는 동량보어 역할을 중국어에선 하는데, 자, 이렇게 풀어서 말하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 3번 가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은 3번이에요. 그리고 동작은요, 그렇죠, 가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말 3번을 떠올려 보면 3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동량사는 해당하는 횟수, 수사와 함께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말로는 동작의 양을 먼저 말해요. 3번 가다, 1번 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을 나중에 써서 보충을 합니다. 자, 중국어 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원칙이 있는데요. 시간 발생 순서의 원칙이에요. 특히 동작과 관련한 문장의 어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3번 가다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죠. 3번이라는 동작의 양, 가다라는 동작,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다라는 동작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가는 동작을 해야 그 다음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동작의 양의 개념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에요. 중국어에서 바로 이렇게 시간 발생의 순서에 따라 동작을 먼저 쓰고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을 뒤에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동량사에는 츠라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번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번, 2츠, 2번, 2츠, 3번, 3츠라고 하시면 되죠. 아, 동량사 수사와 같이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我去过2次라고 했는데요. 나는 2번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가는 동작을 해야 돼요. 간 적 있다, 취고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 2번, 2次를 뒤에 썼죠. 나는 가본 적이 있어요. 我去过 얼만큼이요? 2次, 2번만큼이요. 이렇게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은 나중에 써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츠라는 동량사 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동량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시아라는 동량사예요. 근데 이시아는 사전을 찾으면 해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량사라는 느낌이 잘 오지 않으세요. 엄연히 동량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해보다 라는 표현은요. 한 번 해보다, 살짝 해보다 이렇게 의미가 붙습니다. 동작을 살짝 시도해보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살짝이기 때문에 2번, 3번, 10번 이렇게 횟수가 주구장창 늘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숫자 1을 붙여서 이샤라고 고정으로 씁니다. 예문 볼까요? 小王,你休息一下. 小王啊, 너는 休息一下, 잠깐 쉬렴, 살짝 쉬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야는 뭐다? 동량사다. 그래서 어디에 쓴다? 동사 뒤에 쓴다. 이번엔 시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량사는요, 방금 했었던 동량사와 결이 같아요. 시량사는 시간의 양을 세는 단위이고 보통 수사와 함께 동사 뒤에서 시간의 양을 보충하는 시량보어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양에 해당하는 말, 대표적으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지요. 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 주일이라는 말도 일주일, 2주일, 3주일과 같이 수사와 함께 붙어 써야 된다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가령 3주 동안 배우다라는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먼저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될까요? 3주일, 3주라는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배우다라는 동작의 표현인가요? 먼저 배우다라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야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3주든 시간의 양의 개념은 동작 후에 생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어 안에서는요, 그렇죠. 배우다라는 동작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주일에 해당하는 시간의 양의 표현을 뒤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문은요, 2월을 가지고 왔어요. 2월이라는 것은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조금만큼의 작은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로는 잠시, 잠깐 동안이라고 해석이 돼요. 조금이라고 해석이 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물의 양인지 아니면 시간의 양인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뭐 사과를 조금 먹다라는 건 사과 사물의 양이잖아요. 그때 2월 쓰는 거 아니고요. 저 조금만 쉴게요. 이럴 때요. 자, 쉬다라는 동작을 조금 한다라는 거죠. 잠시 동안 한다라는 의미이니 이때 시간의 양의 조금에는 2월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 살펴보면은요. 我想睡一会儿이라고 해요. 我想睡 나는 자고 싶어요. 얼마만큼이요? 2월 잠시 동안 조금만 자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쉬 자다라는 동작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단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하루 종일이든 시간의 양의 개념은 동작 뒤에 발생을 하는 것이니 짧은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2월이라는 동량사도 어디 쓴다? 동사 뒤에 써야 된다 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하나, 둘, 셋 특정한 숫자는 없어요. 때문에 숫자 1이라는 대표 숫자를 써서 2월이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잠시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요. 동량사, 시량사는 어디에 쓴다? 동사 뒤에 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양사가 들어있는 표현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뜻의 쭈, 그리고 먼 것을 가리키는 그것, 저것이란 의미의 나, 그리고 어느 것인지 어떤 것인지 물어볼 때 쓰는 나가 양사와 함께 쓰였을 때 어디에 위치하면 되는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희소식은요, 우리말의 어순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과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라는 말을 먼저 하죠. 중국어도 먼저 쓰시면 돼요. 쭈어 먼저 쓰시고 사과라는 명사를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쭈어 핑궈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양사를 어디에 넣느냐예요. 우리말에는 양사 표현이 굳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양사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덜덜덜 긴장을 하세요. 양사는 어디 위치했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명량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지요.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쏙 들어갑니다. 这个苹果, 이 사과 이렇게 쓰세요. 그럼 멀리 있는 그 사과, 저 사과는요? 那个苹果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을 때 어느 사과, 어떤 사과라고 한다면 那个苹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이러한 어순에서 숫자 1은 의미에 따라 종종 생략된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라면 숫자 1은 굳이 쓰지 않고 생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사과라고 할 땐 그냥 那个苹果라고 하시면 아, 저기에 있는 한 개의 사과구나.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한 개가 강조되었으면 하실 때는 숫자 1을 쓰셔서 那一个苹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숫자 1 생략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다양한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회화 시간에 배우셨을 그 문장들을 가지고 조금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어순에 주의해 주세요. 我吃了一个苹果，那个苹果很好吃。我吃了 나는 먹었어요. 一个苹果 한 개의 사과를. 这个苹果 근데 이 사과는요. 很好吃 너무 맛있네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教室里 교실 안에 有 있습니다. 两位老师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실을 봤더니요.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那两位老师 저 두 분의 선생님은요. 또姓장 모두 성씨가 장씨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저기에 있는 두 명의 선생님이라고 하여 那两位老师 라고 합니다. 자, 어순 주의하세요. 나 먼저 쓰시고 수사, 양사, 그 다음에 명사 쓰시는 거예요. 저 두 명의 선생님, 우리말 어순과 같죠? 저 두 명의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床上 침대 위에 有 있습니다. 무엇이? 几件衣服 몇 벌의 옷이 있습니다. 你要穿哪件衣服 너는 입고자 하니 哪件 어떤 한 벌의 衣服 옷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숫자 1은요. 굳이 쓰지 않고 哪件衣服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써야 되는 양사들이 这, 那, 나와 함께 쓰일 경우 어떠한 어순으로 써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장 안에서 양사를 만났을 때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순도 중요해요. 어순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같이 봤었던 예문을 복습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양사입니다. 양사 중에서도 양사의 종류 아니고요. 양사가 들어간 표현이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양사가 들어간 표현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하세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몇에 해당하는 지를 가지고 몇 번이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번에 해당하는 양사는요, 츠예요. 우리말 어순 그대로 몇 번, 지, 츠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럼 매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 뭐뭐마다에 해당하는 매를 쓰셔서 이건 역시도 우리말 어순과 똑같이 매이츠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런데 몇 번, 지츠, 매번 메이츠가 문장 안에 들어간다면 어디에 쓰여야 될지 만약에 그러한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머뭇머뭇하십니다. 너는 중국 요리를 몇 번 먹어봤니?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몇 번이라는 의미의 지츠는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동작의 양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지츠 역시도 동작의 양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번 보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해본다면 칸 이츠라고 하실 수 있죠.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동작 칸을 먼저 써주고 먼저 봐야 그 다음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동작의 양은 그 다음에 발생하니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 이츠를 그 뒤에 쓰셔서 칸 이츠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번 먹다라는 표현은요. 먹다 츠 먼저 써주시고 그렇죠. 몇 번에 해당하는 동작의 양 뒤에 지츠 쓰셔서 츠, 지츠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몇 번 먹어봤니? 니 치过几次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중국 요리를 이라는 목적어를 넣는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문장이 보이니까 그냥 저렇게 들어가나 보다라고 하시는데요. 헷갈려 하세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표현으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사과 한 개, 이거 蘋果라고 하지요. 사과 한 개를 먹다. 吃一个苹果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다 하셨어요. 吃一个苹果라는 표현에서 양의 개념은요. 이거 한 개죠. 그 양의 개념의 위치를 살펴보면 먹다 뒤, 그 다음에 사과라는 명사 앞입니다. 사물의 양이든 동작의 양이든 양의 개념인 건 매한 가지이니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말도 목적어인 명사보다 앞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지츠라는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 뒤에 붙고요. 목적어인 명사 앞에 쓰시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까요? 你吃过几次中国菜? 당신은 중국 요리를 몇 번 먹어본 적 있나요?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게요. 你每个星期上几次汉语课? 중국어 수업을 하다라고 할 때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샹이고요. 중국어 수업은요. 한위크라고 합니다. 너는 매주마다 你每个星期 한위 샹 몇 번의 지츠 중국어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일주일에 중국어 수업 몇 번 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몇 번에 해당하는 지츠 위치 수업을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샹 뒤 중국어 수업이라는 목적어 명사 앞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츠를 살펴볼까요? 메이츠, 우리말로 해석하면 매번이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매번에 해당하는 메이츠는요, 동작의 양 아니에요.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별표하세요. 자, 때를 나타내는 말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을 전부 다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매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요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럴 경우에 너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너는 일을 할 때 언제 기분이 좋아?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고 말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매번 기뻐요. 매번 할 때마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자, 언제 즐거우세요? 언제 좋아요?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죠? 매번 좋아요. 매일 좋아요. 매월 좋고요. 매년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매라는 표현, 매가 들어가면 때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확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때를 나타내는 말 문장 안에서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때를 나타내는 말, 내일 만나 라는 표현 볼까요? 내일 만나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은요. 내일 밍티엔이죠. 내일 만나요. 어떻게 하세요? 밍티엔지엔이라고 하시죠. 내일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말의 위치는요. 만나다라는 동사보다 앞에 쓰였습니다. 따라서 매번 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每次都 매번마다 모두 要等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여 每次 때를 나타내는 말이 기다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보다 앞에 쓰여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더 긴 문장으로 살펴볼까요? 那个饭馆很有名 그 식당은 매우 유명해요. 每次都 매번마다 모두 要等 기다려야 해요. 一个多小时 1시간 조금 넘게요. 그 식당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럼 언제 기다려야 돼요? 주말에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매번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표현은 뭐다?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때를 나타내는 말은 어디 쓴다? 동사보다 앞에 쓴다. 자,
자, 이 문장 볼게요. 我和小王常常见面. 나와 小王은 常常 자주라는 의미죠. 자주 만나요. 每次또 만날 때마다 매번 모두 很开心 매우 즐겁습니다 라고 합니다. 小王을 만날 때 특정한 때가 즐거운 게 아니라 매번 즐겁다라고 하고 있죠. 때를 나타내는 말, 每次 어디 위치했어요? 즐겁다, 기분이 좋다라는 수로 앞에 위치했다라는 거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때를 나타내는 말은 수러인 동사나 형용사보다 앞에 써야 되고 한순간이 아닌 여러 순간, 매번 다, 모두를 아우르니 모두 다라는 의미의 부사 또도 이렇게 같이 호응해서 쓴다고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几次, 每次 문장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요. 동작의 양에 해당하는 말,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말, 문장 안에서 어디 써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